여러분 안녕. 잠깐 물 한 컵 마시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이제 미하엘 엔데의 그림 동화 벌거벗은 콧불소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동화 읽어주는 수윤입니다. 시작할게요. 그거 직접 한번 해보시죠. 하이에나 힐끔힐끔이 소리치고는 히히히 웃었습니다. 아, 저는 제 삶을 순전히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실제적인 실천은 다른 분에게 맡겨야지요. 그래서 황새 횡설수설 교수의 제안도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횡설수설 교수는 언짢은 듯 날개로 움찔거리고는 그 가느다란 다리로 휘청휘청 걸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수많은 다람쥐 중 한 마리가 가족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다람쥐 두리반짝이었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두리반짝이 찍찍거렸습니다. 함정을 하나 파는 거예요. 코로 바다가 거기 빠지면 꼼짝없이 갇혀있을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아니면 마음을 고쳐먹을 때까지요. 사자 사나우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함정을 어디다 팔 겁니까? 다람쥐 두리반짝은 신난다는 듯 앞발에 침을 탁 뱉더니 찍찍거렸습니다. 그거야 물론 그 녀석이 날마다 지나다니는 길에다 파야죠. 굉장히 고집쟁이라서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니잖아요. 그럼 콧불서 코로 바다가 지나다니는 길에 함정을 파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사나우나가 다시 물었습니다. 두리반짝은 재빨리 머리를 굴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열흘 이상은 걸리겠는데요. 그러자 하이에나 힐끔힐끔이 다시 그 기분 나쁜 웃음을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코로 바다는 그동안 옆에 서서 느긋하게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납작하게 밟아버리거나 뿔로 찔러버릴 거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함정을 팠다 하더라도 거기 빠질 멍청이는 아니라고요. 사자 사나우나는 피식 웃고 앞발을 흔들었습니다. 그걸 본 다람쥐 두리반짝은 맥없이 뒤로 물러섰지요. 다른 동물들이 차례로 나서서 한다스나 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고 나면 쓸만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쥐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줍음 잘 타는 영양 야실야실이 나왔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동물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던 야실야실이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따리를 싸서 콧불소 코로 바다가 없는 동네로 모두 이사를 가는 거예요. 도망을 치자고. 사자 사나우나가 으르렁거리고는 불쌍한 야실야실에게 사나운 눈길을 던졌습니다. 야실야실은 거의 기절할 뻔했지요. 그건 말도 안 돼. 그 말이 사자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가까워지면서 쿵쾅거리고 씩씩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쩍쩍거리고 푹푹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로 콧불소 코로바다의 성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야, 이 비겁한 놈들아, 너희를 싹 쓸어버리고 말겠다. 응, 내가 그렇게 멍청인 줄 알았냐? 너희가 내 등 뒤에서 수근수근 날 내쫓을 궁리를 하는 걸 모를 줄 알았어? 너희 진작에 이 자리를 떠났어야 했어. 이제부터 내쫓는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한눈에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깨끗이 없애버릴 거라고. 하지만 콧불소 코로바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해보니 동물이라고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사자와 코끼리조차 허겁지겁 들판으로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콧불소는 야자나무 한 그루를 찌르고 짓밟아서 완전히 조각을 내버렸습니다. 마치 성냥개비가 흩어진 것처럼 난장판을 만든 다음에야 겨우 분이 풀렸지요. 그러는 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달밤의 초원을 씩씩대고 걸어가면서 콧불소 코로바다는 이쪽 저쪽에 대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한 놈이라도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절대로 안 참는다. 걸리기만 하면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릴 거야. 누구든지 알겠냐? 이 겁쟁이들아.
이 말은 동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코뿔소 코로바다는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바다를 흉볼거리는 많이 있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동물은 아니었답니다. 한다면 했거든요. 수많은 동물들, 특히 약하고 무기도 없는 동물들이 영양 야실야실의 말이 그다지 틀린 거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한 밤을 타서 가족을 이끌고 이사를 했습니다. 코뿔소 코로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말이에요.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다른 동물들도 같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가는 동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남을 동물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미친 듯 날뛰는 코뿔소를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자 사나우나도 결국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느 날 부인과 새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물웅덩이 근처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코뿔소 코로바다 빼고 말이에요. 아, 그리고 한 마리가 더 있네요.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주 작았거든요. 둘째 그 동물이 하라는 일이라는 게 모두에게 아주 필요하고 기분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꺼림칙한 일이었거든요. 너무나 하찮고 천한 일이라서 그 친구 이야기는 아무도 입에 올리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건 바로 기생충을 쪼아먹는 게 새 쪼아쪼아였습니다. 몸집은 아주 작았고 부리 색깔은 유난히 빨개서 채신머리 없이 보였지요. 쪼아쪼아는 물소나 코끼리, 하마의 등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달라붙어 있는 기생충이나 벌레 같은 것들을 쪼아 먹으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 쪼아쪼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쪼아쪼아는 코뿔소 코로바다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너무나 재빨라서 코뿔소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으니까요. 쪼아쪼아는 코뿔소가 다른 동물들을 모두 쫓아버린 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코뿔소의 심술을 끝장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쪼아쪼아는 코뿔소 코로바다에게 날아가 앞쪽에 커다란 뿌리에 내려앉은데 그 채신머리 없이 보이는 부리를 달싹이며 지적이었습니다. 그래, 몽땅 물리치고 나니까 기분이 어때? 코로바다는 사팔로지 되어 쪼아쪼아를 노려보며 기분 나쁘다는 듯 콧김을 내뿜었습니다. 저리 비켜! 나한테는 좀 더 공손하게 굴어야지. 꺼지란 말이야. 지금 당장. 진정하라고 쪼아쪼아가 달랬습니다. 너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 동네의 왕이잖아, 코로바다. 넌 진짜 대단한 승리를 거둔 거야. 그런데 뭔가 빠진 것 같지 않니? 내가 알기로는 없는데. 코로바다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없어? 하나 있지. 개선장군이나 왕은 누구나 꼭 하나씩 가져야 하는 거. 바로 동상. 동 뭐? 코로바다가 물었습니다. 그것도 몰라? 개선장군이나 왕한테 동상이 없으면 그건 진짜 개선장군이나 왕이 아니야. 그래서 세상 곳곳에 그런 중요한 인물들 동상이 서 있는 거라고. 너도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니? 그러니까 동상이 있어야지. 쪼아쪼아가 짹짹거리며 말했습니다. 코뿔소 코로바다는 골똘히 생각할 때는 늘 그렇듯이 멍한 얼굴로 허구껑을 노려보았습니다. 쪼아쪼아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았지요. 코뿔소 코로바다는 개선장군이고 왕인데다 너무나 중요한 인물, 아니 동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상은 꼭 하나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는 거야? 잠시 후 코로바다가 물었습니다. 쪼아쪼아가 속삭였습니다. 네 경우는 좀 일이 어렵게 됐어. 동상을 만들어줄 동물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직접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코로바다가 물었습니다. 일단은 너하고 꼭 닮아야 해. 그래야 누가 동상인지 알 수 있으니까. 너 나무를 깎거나 돌을 쪼거나 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해. 코로바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거 참. 그럼 넌 동상 못 갖겠다. 쪼아쪼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돼. 난 가질 거야. 빨리 무슨 수를 생각해봐. 코뿔소 코로바다가 발끈해서 외쳤습니다. 쪼아쪼아는 날개를 착 접은 채 코로바다의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생각하는 척했지요.
어쩌면 한 가지 수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한테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마침내 쪼아쪼아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이란 건 없어. 빨리 말이나 해. 코로바다가 안절부절 못하며 재촉했습니다. 네가 직접 네 동상이 되는 거야. 쪼아쪼아가 말했습니다. 아하, 크로바다는 으리렁거리더니 다시 허공을 멍한 얼굴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한 후에야 쪼아쪼아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챘지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코로바다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코로바다는 물었습니다. 우선 높은 받침대 위로 올라가야 해. 그래야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그리고 바위라도 된 것처럼 꼼짝 않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 쪼아쪼아가 설명했습니다. 물론이지. 코로바다는 으리렁거리고는 당장 발을 옮겼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바다는 그 위로 기어 올라가서 자세를 잡았습니다. 쪼아쪼아가 좀 멀리 날아올라서는 사방에서 둘러보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왼쪽 뒷다리를 약간 들어 올려. 그래, 좋아. 고개를 좀 더 쳐들고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저 앞을 쳐다보는 거야. 하지만 난 눈이 나쁜데. 코로바다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럼 미래를 쳐다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 동상은 자기가 뭘 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 환상적이네. 정말 위풍당당이야. 됐어. 이젠 움직이지 마. 쪼아쪼아는 다시 코로바다에게 날아와 큰 뿌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너는 왕이 가져야 할 걸 다 가진 거야. 게다가 이건 진짜 동상이라고. 다들 널 부러워할걸. 미래에도 모두들 존경하는 눈으로 널 우러러보고 네 이름을 속삭일 거야. 이게 그 유명한 코뿔소 코로바다래. 그러면서 말이지. 너나 네 동상을 누군가 밀어내지 않는 한 그럴 거야. 하긴 네가 바로 네 동상이니까 그게 그거긴 하지만 이제 움직일 수 없게 된 코뿔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쪼아쪼아를 힐끗 쳐다보며 최대한 입술을 움직이지 않은 채 웅얼웅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냐면 쪼아쪼아가 즐거운 목소리로 제재거리며 설명했지요. 예를 들어 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밀려나는 수가 있거든. 왕이 밀려나면 당연히 왕의 동상도 밀려나는 거지. 그런데 왕이 밀려나지도 않았는데 동상을 밀어내면 그런 짓을 한 녀석은 바로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야. 제때 도망가지 않는 한. 잠깐만, 뭐가 어떻게 된다고? 코로바다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대체 누가 널 밀어내겠니? 아니면 누가 네 동상을 밀어내겠니? 아까 말했다시피 네가 바로 네 동상이긴 하지만 말이야. 네가 네 자신을 밀어내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없어. 뭐라고? 어떻게 내가 나를 밀어낸다는 거야? 코로바다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여기서 내려가면 그건 네 동상을 밀어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왕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왕이거나 하게 돼. 네가 왕으로서 너 자신을 밀어낸다면 넌 너를 사형에 처해야 해. 혁명이 일어날 때는 대개 다 그렇게 하거든. 만일 그냥 동상을 밀어낸 거라면 그래도 너를 사형에 처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여전히 왕이니까. 자기 동상을 밀어낸 녀석한테는 벌을 줘야지. 네가 제때 도망가지 않는다면 넌 너를 잡을 수 있어. 간단하잖아. 안 그래? 쪼아쪼아가 설명했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이렇게 어려운 건지 미처 몰랐네. 코로바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만 동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넌 이제 시간이 얼마든지 있잖아.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그럼 잘 있어. 난 이제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너하고만 있다가는 늘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테니까. 그러면서 쪼아쪼아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짹짹거리는 소리가 꼭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코뿔 속 코로바다는 동상이 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감히 움직일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깔리고 달빛이 비추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한낮의 태양이 이글거렸습니다. 그러나 코뿔 속 코로바다는 여전히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서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저 앞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코로바다는 자기 동상을 갖게 된 게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게 코로바다는 며칠 낮 며칠 밤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직접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상을 보고 감탄해 줄 동물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기 같으면 틀림없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을 텐데 말이에요. 코로바다는 점점 배가 고파졌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허기가 졌지요. 재빨리 내려가서 풀을 한 입만 뜯어먹고 와도 되지 않을까? 아무도 안 보는데 코로바다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다가는 자기 동상을, 아니 왕인 자기를 스스로 밀어내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코로바다는 골똘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깔리고 달빛이 비추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한낮의 태양이 이글거렸습니다. 코로바다는 여전히 거기 서서 생각을 정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내려가면 내가 나 자신을 밀어내는 셈이라나 어쩐다나 그랬지. 내가 동상인 나를 밀어내면 왕이 내가 나를 잡아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했어. 사형을 안 당하려면 왕인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 도망을 가야 해.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또 내가 왕인 나를 밀어내면 혁명을 일으킨 셈이 되니까 그때도 도망을 가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나를 잡아서 또 사형에 처해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도망간다는 사실을 나 자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도망갈 수 있을까?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야 한다는 소리야. 움직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라고. 그런 생각도 쪼르륵거리는 배를 조금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코뿔 속 코로바다는 점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가장 위험한 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금까지는 그걸 전혀 몰랐을까요? 코로바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자기 자신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말이에요. 감히 네가 나를 밀어내려고 해? 코로바다는 자기 자신을 흘겨보았습니다. 아까도 말했지요. 코로바다를 흉볼거리는 눈 많이 있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동물은 아니라고요. 한다면 한다니까요. 하지만 코로바다가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고 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라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단한 철갑방패 안의 몸뚱이는 불쌍하게도 점점 쪼그라들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천둥번개가 몰아칠 듯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들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코뿔 속 코로바다는 너무나 바짝 말라 있었고 너무나 허약하고 피곤해서 더 이상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바다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철갑옷은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아유. 코로바다의 나머지 부분은 그 튼튼한 철갑옷 옆구리 틈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와 바위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굴러떨어진 코로바다는 너무 아팠습니다. 철갑옷 없는 코뿔소는 마치 새끼돼지처럼 헐벗고 조그맣고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바다는 그렇게 빠져나온 게 기뻤습니다. 자기 동상도 밀어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풀을 뜯어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섭섭하게 됐네. 코로바다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깜깜하지 않았다면 저 위에 있는 내가 얼마나 멋있는지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바로 그 순간 첫 번째 번개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번쩍였고 초원은 잠깐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코로바다는 바위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코로바다는 말하자면 자신을 가장 위험한 적을 본 셈이었습니다. 살려줘! 코로바다는 까무라칠 듯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배고프고 피곤하다는 것도 잊은 채 번개처럼 내달렸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 허약한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초원을 달리고 사막을 달리고 정글을 달리고 계속해서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코로바다도 코뿔 속 코로바다가 없는 곳을 찾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 코로바다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딘가 좋은 곳을 찾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철갑옷 없이 말이에요. 누구 혹시 벌거벗은 코뿔소 본 사람 있으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가지 알려드릴 소식은 있지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 다른 동물들이 모두 돌아왔다는 건 말입니다. 물론 동상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요. 동물들은 그 동상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거지요. 재밌네요. 작가 미하엘 엔데는 이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사람들도 이 동물들처럼 남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자기 성질대로 하는 사람, 황새처럼 알아듣기 어려운 말만 골라 써서 남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 다람쥐처럼 깊이 생각 안 하고 예배에서 나오는 대로 불쑥물쑥 말하는 사람, 자기는 뚜렷한 의견도 없으면서 남이 하는 말에는 일일이 핀잔을 주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 등등.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맞아, 제가 꼭 저래, 제가 하이에나 같아 하면서 다른 사람 흉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나한테는 하이에나 같고 흑멧돼지 같고 코뿔소 같은 면이 없나. 그게 지나치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고도 생각할 거리가 많은 동화책이었어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자라는 애기들, 우리도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처럼 자기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고마워요. 바이.